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중 3부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그 첫 번째 장, 마음속에서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메리언 제이 더글라스가 내 강의를 수강하러 온 밤을 나는 아마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지금부터 내가 할 얘기는 그가 우리 성인교육 강좌 수강생들 앞에서 한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것이다. 그는 우리에게 자신의 가정에 2번이나 닥친 불행에 대해 이야기했다. 첫 번째 불행은 그가 너무나 사랑하는 5살 난 자신의 딸을 잃은 것이다. 그와 그의 부인은 첫 번째 상실감으로 말미암은 슬픔을 절대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10달 뒤에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다시 딸 하나를 주셨지만 그애 역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습니다. 이 잇따른 불행은 참을 수 없는 커다란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도 먹을 수도 쉴 수도 없었으며 마음을 편히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은 너무 날카로워졌고 자신감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의사를 찾아갔다. 어떤 의사는 그에게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또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유했다. 그는 2가지를 다 실행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제 몸이 마치 바이스에 끼워져 바이스의 양쪽이 점점 더 세게 조여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비통함으로 가득 찬 기분. 숨이 막힐 만큼 큰 슬픔에 빠져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겐 다행히 한 명의 아이가 남아 있었습니다. 4살 배기 아들이었지요. 그 녀석이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인가 신세를 한탄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아들 녀석이 아빠, 배 하나만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배를 만들 기분이 아니었는데도 말이지요. 솔직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은 끝까지 고집을 부렸지요. 결국 제가 졌습니다. 그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거의 3시간이 소요됐지요. 일이 거의 마무리되자 저는 그 배를 만들면서 보낸 3시간이 제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평온함을 가져다 준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정신이 든 저는 무기력하면서 벗어나게 됐어요. 몇 달 만에 해보는 진짜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사람이 어떠한 계획과 생각이 필요한 일에 몰두할 때에는 걱정할 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를 만드는 일이 걱정을 완전히 때려눕힌 셈이지요. 그래서 저는 바쁜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밤 저는 집안 곳곳을 살피며 해야 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책장, 계단, 덧문, 블라인드, 손잡이, 자물쇠, 물이 새는 소독꼭지 등 수리해야 할 곳이 많았지요. 그렇게 2주 동안 수리해야 할 목록을 적어보았는데 놀랍게도 242가지나 됐습니다. 저는 그 대부분을 2년간 수리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기운이 날 만한 일을 맡겼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 뉴욕의 성인교육 강좌를 수강하러 오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위원회의 위원장도 맡고 있지요. 참여하는 모임도 수십 개나 됩니다. 적십자 활동이나 다른 모금에도 참여하고 있지요. 지금은 너무 바빠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하루에 18시간씩 일하던 윈스턴 처칠이 했던 말이다. 누군가가 그에게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걱정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걱정할 시간
걱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이 자동차에 장착할 자동 시동기를 개발할 무렵 그도 이와 똑같은 난관을 겪었다. 캐터링은 얼마 전 은퇴하기 전까지 GM사의 부사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주행 연구소를 담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예전에는 그도 너무 가난해서 건초를 쌓아둔 창고를 실험실로 쓰곤 했었다. 음식을 사기 위해 피아노 강사인 아내가 번 $1,500를 써야 했고 자신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500를 대출받기도 했다. 나는 그의 부인에게 그럴 때 걱정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왜 안 그렇겠어요? 그의 부인이 대답했다. 어찌나 걱정이 되는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죠. 그런데 남편은 안 그랬죠. 일하는데 너무 열중해서 걱정할 틈이 없었어요. 과학자 파스테르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찾을 수 있는 평화에 대해 언급한 적이 있다. 그곳에서 어떻게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걸까?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자기 일에 몰입한 나머지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이 신경쇠약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다. 그들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것이다. 바쁜 일에 몰두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걱정을 떨쳐내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심리학이 알아낸 근본적인 법칙 중 하나가 여기에 있다.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한 번에 하나 이상의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믿지 못하겠는가? 그럴지도 모른다. 그럼 한 가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 지금 당장 편하게 누워 눈을 감고 자유의 여신상과 여러분이 내일 아침 해야 할 일을 동시에 떠올려보자. 여러분은 아마도 이 두 가지 생각을 하나씩 집중할 수는 있어도 동시에 집중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는 감정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재미있는 일을 즐겁게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걱정으로 침울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의 감정이 다른 감정을 몰아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정신치료를 하던 군의관들이 기적적인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역시 이렇듯 단순한 발견을 했기 때문이다. 끔찍한 전쟁 경험으로 충격을 받아 후송된 신경쇠약증에 걸린 장병들이 있었다. 군의관들은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라 라는 처방을 내리곤 했다. 정신적 충격을 받은 군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야 했다. 보통 낚시나 사냥, 야구, 골프, 사진찍기, 정원 가꾸기, 댄스 같은 야외 활동을 했다. 그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킬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최근 정신의학에서 사용되는 이른바 작업요법이라 불리는 용어는 마치 약처럼 활동을 처방할 때 사용된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 의사들은 이미 이런 작업요법의 효능을 권장하고 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활동하던 시기에 필라델피아의 퀘이커 교도들은 이 방법을 사용했다. 1774년 어떤 사람이 퀘이커 교도 요양소를 찾았다. 그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린넨을 짜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그는 이 가엾은 환자들이 불행하게 착취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퀘이커 교도들이 그에게 환자들이 적당한 노동을 하면 증세가 호전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설명해주고 나서야 오해가 풀렸다. 정신과 의사라면 모두가 활동, 다시 말해 바삐 움직이는 것이 신경질환에 가장 효험 있는 치료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미국의 시인 헨리 롱펠로 역시 젊은 부인과 사별한 뒤에 이런 사실을 몸소 경험한 뒤에 깨닫게 됐다. 어느 날 그의 부인이 봉인용 밀랍을 촛불에 녹이던 중 옷에 불이 붙게 됐다. 부인의 비명소리를 듣고 롱펠로가 달려갔지만 부인은 화상으로 죽고 말았다. 롱펠로는 그 후로 한참 동안 그 끔찍한 기억으로 몹시 괴로워하며 거의 미칠 지경까지 이르고 말았다.
하지만 다행히 그에게는 돌봐야 할 3명의 아이들이 있었다. 비통한 심정이었으나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해주었다.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가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아이들과 함께 놀며 쌓은 정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를 지어 영원히 추억했다. 또한 그는 단테의 작품들을 번역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해내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머지 자기 자신이 완전히 잊게 됐으며 평온함을 누릴 수 있었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 아더 할람을 잃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나 그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행동에 몰두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일과를 마치고 난 이후의 시간이 위험한 것이다. 여유로움을 즐겨도 될 시간이자 가장 행복해야 할 그 시간에 걱정이라는 우울한 악마가 우리를 찾아온다.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건지 쳇바퀴 굴리듯 사는 건 아닌지, 상사가 오늘 내게 했던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자신이 성적인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에 잠기는 때가 바로 이 시간이다. 우리네 정신 상태는 바쁘지 않을 때 진공에 가까워진다. 물리학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자연은 진공 상태를 싫어한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가장 진공에 가까운 것은 백열전구의 내부다. 전구를 깨뜨려 보라. 그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자연은 빈 곳에 공기를 채워넣을 것이다. 자연은 진공 상태의 정신을 채우기 위해 밀려온다. 무엇으로 채워질까? 대부분은 감정이다. 걱정과 공포, 증오, 질투, 부러움과 같은 감정들은 마치 원시림에 나오는 원시적인 힘과 역동적인 에너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감정은 너무 강렬하기에 우리의 정신에 자리 잡은 여유로운 생각과 감정을 모두 몰아내곤 한다. 컬럼비아 대학교의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머셀은 이와 같은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걱정은 여러분이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과를 마친 뒤에 여러분을 공격해 쓰러지게 만든다. 그때 여러분의 상상력은 온갖 난동을 부리며 어리석은 가능성을 불러오고 작은 실수들을 부풀린다. 이럴 경우 여러분의 정신은 부하도 걸리지 않고 작동하는 모터와 마찬가지다. 무조건 질주하며 베어링을 과열시켜 태워버리거나 아니면 산산조각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진실을 깨닫고 실행하기 위해 여러분이 굳이 대학 교수가 되어야 할 필요는 없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던 시기에 나는 어떤 가정주부를 만났다. 시카고에 사는 그녀는 내게 걱정을 치료하는 방법은 건설적인 일을 하는데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몸소 깨달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나는 그 주부와 그녀의 남편을 미주리주로 가기 위해 타고 있던 기차의 식당 칸에서 만났다. 이 부부는 자신의 아들이 일본이 진주만을 습격했던 다음날 입대했다고 말했다. 부인은 하나뿐인 아들이 걱정돼 알아놓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괜찮은 걸까? 전투 중일까? 어디 다친 건 아닐까? 혹시 전사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멈추질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걱정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었다. 그녀가 말했다. 쉴 새 없이 바쁘게 지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한여를 내보내고 직접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지내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말했다. 집안일은 굳이 신경을 쓰지 않아도 거의 기계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문제였지요. 걱정이 계속될 수밖에 해요. 저는 잠자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낮 동안 조금도 쉴 틈 없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쁘게 만드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백화점 판매사원이 됐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쉴 새 없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들이 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가격과 사이즈, 색상을 물어봤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말고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밤이 되자 아픈 다리를 풀어줘야겠다는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 곧바로 침대에서 잠이 들곤 했어요. 걱정할 시간도 여력도 없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불쾌한 기억을 잊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존 쿠퍼 포이스가 언급했던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주어진 일에 몰입하는 순간에는 평온함 혹은 깊은 내면의 평화 그리고 행복한 무아지경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안정시켜준다. 얼마나 다행인가. 얼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성 탐험가 오사 존슨이 내게 걱정이나 비통함에서 벗어나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려주었다. 아마 여러분도 그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는 모험과 결혼했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출간됐다. 그녀는 이 책의 제목처럼 모험과 결혼한 여성이었다. 그는 16세 마틴 존슨과 결혼해 남편을 따라 캔자스주 차노테에서 보르네오의 험한 정글로 거처를 옮겼다. 캔자스 출신의 이 부부는 25년간 전 세계를 돌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의 생태에 관한 영화를 만들었다. 몇 년 후 미국으로 돌아온 이 부부는 순회 강연을 하면서 자신들이 촬영한 유명한 영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덴버에서 태평양 연안으로 가는 도중 그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산으로 추락했다. 남편 마틴 존슨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의사들은 오사 존슨에게 결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할 거라 말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오사 존슨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있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그녀는 휠체어에 몸을 의지한 채 수많은 청중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 무렵 청중 앞에서 100회 이상 강의했다. 강단에는 매번 휠체어에 탄 채로 나타났다. 나는 그녀에게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느냐고 물었다. 그녀가 답했다. 그래야만 슬픔이나 걱정할 시간이 없을 테니까요. 오사 존슨은 테니슨이 이미 100년 전에 말했던 그 진리를 발견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나는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5개월간 고립된 생활을 하는 동안 버드 제독 역시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았다. 그가 머물던 오두막은 말 그대로 남극을 뒤덮고 있던 만년설에 파묻혀 있었다. 남극을 뒤덮은 미국과 유럽을 합한 것보다 더 큰 빙하길의 만년설은 가장 원시적인 자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 주변의 1km 이내에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하지 않았다. 얼마나 추웠던지 숨을 쉬면 귓가에 스쳐가던 바람이 입김을 얼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버드 제독은 그의 책 혼자서에서 막막하고도 영혼을 좀먹는 듯한 어둠 속에서 보낸 5개월의 시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밤과 마찬가지로 낮에도 어두웠다. 그래서 그는 온전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밤이 되어 부를 거야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일 해야 할 일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곤 했다. 예를 들면 대피 통로를 만드는데 1시간, 쌓인 눈을 치우는데 30분, 연료통을 수리하는데 1시간, 식품 저장고의 벽, 선반을 만드는데 1시간, 썰매의 브릿지를 수리하는데 2시간. 이렇게 시간을 조금씩 배분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일이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나의 자제력은 크게 향상됐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목적 없는 나날을 보냈을 것이다. 인생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여기서 목적 없는 날들을 보냈다면 인생 자체가 무너졌을 것이다 라는 마지막 말을 한 번 더 살펴보길 바란다. 만약 우리에게 걱정거리가 있다면 예전부터 사용되던 일을 훌륭한 처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버드 대학교 임상의학 교수였던 리처드 캐벳 박사는 자신에 져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의사로서 지나친 의혹이나 망설임, 동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해서 약이 되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이를 통해 치유되는 사례를 보며 기쁨을 느꼈다. 우리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용기는 에머슨이 말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쓸데없는 생각에만 빠져 있다면 어쩌면 찰스 다인이 말했던 위버 기버를 수없이 만들어낼지도 모른다. 이 위버 기버라는 것은 옛날리에게 등장하는 우리에게 허탈함을 주고 우리의 활동력과 의지력을 파괴하는 작은 악마나 마찬가지다. 나는 자신을 바쁘게 만들어 조급해하거나 애태울 시간이 없게 함으로써 위버 기버를 이겨낸 뉴욕 출신의 사업가 한 명을 안다. 그의 이름은 트램퍼 롱맨이며 월스트리트 40번지에 그의 사무실이 있다. 그는 내가 강의하는 성인교육 강좌의 수강생이었다. 그가 강의한 걱정, 극복의 이야기는 너무나 흥미롭고 인상적이었기에 강의가 끝난 뒤에도 나는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경험담을 들었다. 그가 내게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18년 전 저는 걱정에 시달린 나머지 불면증에 걸렸습니다. 저는 항상 극도로 긴장하고 예민해지며 신경과민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신경쇠약증에 걸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는 걱정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뉴욕 웨스트 브로드웨이 418번지에 있던 크라운 첨가 음료회사의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회사는 갤런 사이즈의 딸기 통조림에 $50만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20년간 아이스크림 제조업자들에게 이 통조림 딸기를 판매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매출이 급속도로 하락했습니다. 대형 아이스크림 제조업체들이 배럴 단위로 포장된 딸기를 사들이면서 시간과 경비를 절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회사는 이제 팔지 못해 재고가 된 딸기에 $50만 잠겨 있을 뿐만 아니라 1년간 $100만 달하는 딸기를 구매하겠다는 계약까지 해둔 상황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도 $35만 됐습니다. 이 대출금을 갚거나 연장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걱정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저는 회사 공장이 있는 캘리포니아 왓슨빌로 달려갔습니다. 사장에게 상황이 바뀌었으니 이대로 가면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케팅 능력을 이유로 들며 문제 책임을 뉴욕 사무소로 돌렸습니다. 판매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요. 사장님에게 며칠간이나 매달린 끝에 마침내 딸기를 포장하는 것을 거기서 중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과일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하겠다는 승낙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문제는 거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 걱정도 여기서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걱정은 습관 같은 겁니다. 제게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이지요. 저는 뉴욕에 돌아온 뒤 이탈리아에서 사들이던 체리, 하와이에서 매입하는 파인애플 등 모든 것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늘 긴장했고 예민한 상태였기에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신경쇠약 증세가 나타나고 있었지요. 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 방식 덕분에 불면증을 없애고 걱정 또한 떨쳐낼 수 있었죠. 그건 바로 바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능력을 모두 발휘해야 하는 문제들 때문에 걱정할 틈이 전혀 없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7시간씩 일했지만 이제는 15시간에서 16시간까지 일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자정이 될 무렵까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새로운 업무와 책임을 맡았지요. 한밤중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면 너무 피곤한 나머지 순식간에 잠이 들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개월 동안 생활했습니다. 그러자 걱정하는 습관이 없어지더군요. 그래서
다시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일했던 예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 일은 18년 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불면증이나 걱정으로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의 말이 옳았다. 그는 자신의 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아닌지 고민할 여유를 주는 것이다. 자신이 절대 행복한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여라.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고 두뇌 회전도 빨라질 것이다. 여러분의 몸에는 긍정의 활력이 솟구쳐 마음속 걱정을 몰아낼 것이다. 바쁘게 움직여라. 이는 세상에서 가장 값싼 처방임과 동시에 가장 효험 있는 처방이다.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라. 늘 바쁘게 움직여라. 걱정거리가 있는 사람이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자기관리론 3부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방법 중 첫 번째 장 마음속에서 걱정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